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제 드디어 남편이 은퇴를 했으니 우리 둘이 오붓하게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며 살겠구나 하셨던 우리 시니어 어머님들. 그런데 웬걸요? 은퇴 첫날부터 기쁨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지 않으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집 비우고 나가면 내 마음대로 점심 한 끼 때우고 친구들도 만났는데 이제는 거실 소파에 딱 붙어 앉아 여보 오늘 점심은 뭐야? 하고 묻는 남편의 목소리가 공포 영화 대사보다 더 무섭게 들리실 겁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준비, 점심 치우고 잠시 숨 좀 돌리려 하면 저녁은 좀 일찍 먹을까? 하는 소리의 주방. 조리대 앞에서 인생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너무 서운해하거나 본인의 인내심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사회생활이라는 전쟁터에서 밖으로 돌던 남편과 그동안 집안이라는 자신만의 왕국을 잃고 온 아내가 2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한 공간에서 공유하면서 생기는 지극히 당연한 생활의 충돌입니다. 남편분들은 은퇴를 하면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여유롭게 받는 것이 보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내들에게 그것은 정년 없는 강제 노동의 연장일 뿐이죠. 지혜로운 황혼을 보낸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건강하게 깨트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삼시세끼 탈출 전략 3가지만 가슴에 새기셔도 여러분은 주방에서의 노역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만의 시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남편이 스스로의 끼니에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세련된 소통법, 그 비결을 지금 바로 풀어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방의 쇠사슬을 끊어낼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아직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가볍게 2번 톡톡 눌러서 나도 이제 주방 정년퇴직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큰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다짐이 모여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노후가 우아해지는 소통의 기술들을 상세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며느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게 삼식남이 된 남편이라는 말이 있죠. 이 상황을 타개할 첫 번째 전략, 바로 일주일 식단표 공유하기입니다. 어머님들이 밥 차리는 행위 자체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뭐 먹지? 라는 메뉴 고민입니다. 매일 똑같은 된장찌개를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특식을 할 수도 없는 그 고충을 남편들은 꿈에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일요일 저녁에 남편을 식탁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달력이나 메모장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식단표를 함께 짜는 겁니다. 여보, 나도 이제 메뉴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여기 적어봐요라고 공을 넘기십시오. 이렇게 식단표가 미리 정해지면 메뉴 고민의 80%가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직접 적은 메뉴이기에 반찬이 왜 이래? 라는 타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식단표가 있으면 시장 보는 것도 훨씬 계획적이 되고 재료 손질도 미리 해둘 수 있어 주방에 머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단표를 짤 때 재료 준비의 날을 정해 남편을 동참시키세요. 화요일은 비빔밥이니까 당신이 콩나물 좀 다듬어 줘요라고 구체적인 임무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귀찮아하겠지만 자신이 메뉴 선정에 참여했다는 책임감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을 주방의 손님에서 공동 운영자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자, 식단표를 통해 메뉴 고민이라는 커다란 짐을 내려놓으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물리적인 자유 시간을 확보할 두 번째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바로 한 끼 자유식 선언입니다. 어머님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차려내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 온종일 주방이라는 감옥에 매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치우면 10시, 점심 준비하면 11시 반, 점심 먹고 치우면 2시. 잠깐 소파에 허리 좀 붙였다 싶으면 다시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이 굴레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 남편에게 당당하고 세련되게 선언하십시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으니 속이 더부룩하네요. 점심 한 끼는 각자 자유롭게 해결하는 자유시간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 알아서 해라는 식의 날선 말투가 아니라 우리 건강과 여유를 위해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점심은 냉장고, 파묻기의 날로 정해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비빔밥을 해 먹든 빵을 구워 먹든 각자 편하게 먹기로 해요. 나도 그 시간에는 운동도 가고 친구도 만나서 활력을 좀 찾고 싶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당황하거나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스스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달걀 프라이라도 하나 부쳐 먹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아내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점심때 거실을 서성이며 눈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먹거리 위치만 알려주고 과감히 외출하십시오. 친구를 만나지 않더라도 동네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나만의 시간을 만끽하세요. 아내가 집에 없어야 남편도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을 삼식아재에서 독립적인 중년 신사로 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략입니다. 남편을 단순한 손님에서 든든한 요리 보조로 변모시키는 기술입니다. 은퇴한 남편들은 평생 지시만 하고 대접만 받아왔기에 주방 일을 도와주는 것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뭐 도와줄까? 라고 물어볼 때 됐어. 당신이 하면 더 일만 많아져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을 아주 세련된 주방 인턴으로 대접해 보세요. 처음부터 요리를 시키면 겁을 먹으니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임무부터 주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손재주가 좋으니 팔을 송송 쓰는 것 좀 도와줄래요? 혹은 이 양파 껍질 좀 벗겨주면 내가 훨씬 빨리 맛있는 찌개를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남편의 능력을 지켜세우며 부탁하십시오. 남편이 팔을 좀 삐뚤빼뚤하게 썰어도 양파 껍질을 사방에 흘려도 절대 타박하지 마세요. 어머, 당신 생각보다 소질 있네? 역시 밖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주방 일도 잘한다니까라고 칭찬의 세례를 퍼부어 주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필수 코스는 바로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나는 요리를 할 테니 당신은 정리를 전담해 주는 깔끔 대장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어요. 당신이 설거지해 주니까 주방이 훨씬 환해지네요 라고 역할을 고정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가사 분담의 영역이 명확해지면 어머님들의 노동 강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남편 스스로가 밥상을 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를 직접 손에 물을 묻히며 배워야 합니다.
그 수고를 알아야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반찬 투정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자, 이제 식단표를 짜고 역할 분담을 시작했다면 가장 고비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말의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남편이 주방 근처에 오기 시작하면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많으실 겁니다. 아니, 설거지를 했으면 물기를 닦아야지. 행주는 왜 이렇게 축축하게 둬요? 하는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시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참으셔야 합니다. 비난과 잔소리는 공들여 세워놓은 남편 독립 작전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님들은 이제 잔소리 대신 품격 있는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은퇴 후 집안에서 삼시세끼에 매달리는 이유는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내가 당신 때문에 숨 막혀 죽겠어라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남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오히려 더 집안에만 틀어박히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여보, 당신 그동안 밖에서 고생만 하느라 못했던 취미 생활 이제는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밖에서 활동적으로 지내는 모습이 훨씬 보기 좋아요. 남편의 시선을 주방 바깥으로 돌리는 것은 어머님들의 자유를 찾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남편이 동네 복지관에 바둑을 두러 가든 산악회에 가든 혹은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게 유도하십시오. 남편이 밖에서 점심 한 끼만 해결하고 돌아와도 어머님들의 하루는 천국처럼 바뀝니다. 오늘 점심은 밖에서 친구분이랑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와요. 당신 좋아하는 냉면집 쿠폰 여기 있어요 라며 남편의 등을 떠미는 여유를 보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경제적 독립과 외출입니다. 남편이 은퇴했다고 해서 아내의 삶까지 은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을수록 어머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문화센터 가는 날이라 점심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해요. 냉장고에 국 데워 먹는 법 적어놨으니까 할 수 있죠. 라고 당당하게 통보하세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대령하는 한 남편은 결코 자립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밖에서 에너지를 채우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맛있는 것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돌아온 아내는 집에 있는 남편에게 훨씬 더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의 희생은 원망을 낳지만 밖에서의 활동은 부부 사이에 적당한 그리움을 만듭니다. 또한 집 안에서도 나만의 성역을 만드셔야 합니다. 남편이 온 집안을 차지하고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고 있게 두지 마세요. 거실은 남편의 공간일지 몰라도 안방이나 작은 방 하나는 온전히 어머님들의 취미 공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내가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테니 텔레비전 소리는 조금 낮춰줘요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대가로 여러분의 사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2인 삼각 경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주방의 매연과 도마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를 설계할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 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저와 함께 식단표를 짜고 한 끼 자유식을 선언하며 남편을 주방 인턴으로 길들이는 법까지 살펴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정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는 좀 숨 쉬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 솟구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삼시세끼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운 황혼 부부로 거듭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마음의 열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 충분히 훌륭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은퇴는 남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적인 가사 노동도 함께 은퇴해야 마땅합니다.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이 미안한 일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병들 때까지 참고만 있는 것이 나 자신에게 훨씬 더 미안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선포하십시오. 얘들아, 아빠 은퇴하시고 나서 엄마가 삼시세끼 챙기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구나. 이제 주말 중 하루는 너희가 아빠랑 외식을 하든지 배달 음식을 시켜주든지 해서 엄마 주방 문 좀 닫게 도와다오라고 말이죠. 자녀들은 의외로 엄마의 고충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엄마가 당연하게 차려내는 밥상 뒤에 얼마나 젖은 손과 시큰거리는 손목에 통증이 있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족 모두가 여러분의 주방 은퇴를 돕는 조력자가 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정의 한마디가 가진 치유의 힘을 잊지 마세요. 남편이 처음으로 쌀을 씻고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을 때 비록 주방이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여보, 당신이 이렇게 스스로 챙겨주니까 내 마음이 한결 가볍고 당신이 정말 든든한 동반자처럼 느껴지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비난보다는 격려가 남편을 주방으로 더 기쁘게 이끌고 여러분을 밥 해주는 기계가 아닌 존경받는 아내로 대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식탁 위에 반찬 가짓수가 아니라 그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에서 결정됩니다. 억지로 차려낸 화려한 9첩 반상보다 서로 웃으며 각자 차려 먹는 소박한 빵 한 조각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나와 여러분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하세요. 꽃을 가꾸고 노래를 배우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여러분의 안색이 밝아질 때 비로소 남편도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고 집안의 공기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삼시세끼 스트레스 탈출법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주방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마주하는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점심 설거지하며 한숨 쉬고 있을 동네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봐라, 우리도 이제 주방에서 정년퇴직하자. 라며 건네는 그 따뜻한 연대가 우리 시니어 어머님들의 노후를 더욱 당당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직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가족이 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매일 밤낮으로 시니어 분들의 부부관계, 가사지혜, 그리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연구하고 정리하는 이 천금 같은 비법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안방까지 배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덕분에 주방에서 벗어나 나를 찾았다는 기쁜 소식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는 가장 큰 힘이자 보람입니다. 오늘도 밥그릇의 압박에서 벗어나 상쾌하게 숨 쉬고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우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욱 가볍고
평안하게 채워줄 귀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주방의 연기가 아닌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가득하길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인생 사용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